저도 마포에 출입을 좀 오래 했었는데 네. 사실은 서부 지원이 그 벽이 좀 붙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멀담하기가 쉬운 구조라서 네, 좀 네. 허술한 구조, 그러니까 허술하다기보다 이제 좀 그런 취약한 구조가 있는데 17명이 내부로 침입을 했다가 현행 이제 체포가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훈방 조치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발언이었는지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본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의 발언은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습니다. 윤 의원님이 경찰서장과 통화했다. 체포됐는데 윤 의원이 전화로 다 잘 될 거다. 아무 걱정 말라 했다. 체포되면 윤 의원에게 연락하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순식간에 시위대는 법원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윤 의원 측은 어쨌든 연행된 청년들의 도움에 답한 것이다. 기물파손과 침입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도와줄 거다. 훈방 조치될 거다. 이게 어떤 신호를 줬을까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이제 극우 시위대가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것 같다. 훈방 기대의 근거가 윤상현 의원이었고 이제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물리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법적인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의원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뭐냐면 본인 휴대폰을 알려주겠다. 나는 미국에 가지만 내가 미국에 가더라도 우리 보좌진들이 당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도 냈잖아요.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윤상현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과 메시지를 많이 냈지만 최악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국가의 공공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를 옹호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그 얘기인즉슨 이거는 훈방 조치 될 거니까 이 정도는 너희는 해도 큰 문제 없다라는 게 지금 뒤에 생략된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쨌든 법원은 존중해야 된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마치 선동을 안 한 것처럼 나는 그냥 조언만 해준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딱 보면 훈방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네라고 이제 선을 넘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갔을 거래 아마 지금 트럼프 지금 뭐 취임식 참석한다고 아 진짜 무책임하다. 이렇게 사고 쳐놓고 지금 미국 지금 갈게 되냐 정말 큰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진짜 큰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거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당분간의 내전의 신호탄이라고 좀 봐요. 내전의 신호탄. 예, 내전이라는 게 꼭 뭐 총을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1934년에 프랑스 폭동이 있었어요. 34년에 프랑스 폭동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청년 애국단 그래서 이제 재향군인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회를 난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신호탄이 뭐였냐면은 파리 경시청장이 해고가 됐어요. 그때 이제 좌파 정부였으니까. 근데 해고가 됐는데 이게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해고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정부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 의회를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우익들 극우들이 프랑스 의회를 난입을 해가지고요. 다 이제 하나씩 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포해야 되겠다. 네. 의원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고요. 뭐 난입한 폭도들도 죽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공화연맹당, 그러니까 그 우파죠. 원래는 이게 완전 극우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갔겠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요. 이제 그때 인민전선이라는 좌파 정당이 있어서 개혁 성향의 좌파 정상의 당수가 레옹 블룸이라는 사람인데 블룸보다 히틀러가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공화당 연맹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들하고 완전히 폭력주의자들하고 극우 폭력주의자들하고 거리를 안 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BC 괴뢰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공화 연맹당의 상당수가 그 히틀러랑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당 자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지금 거의 그 상황으로 가겠구나. 이게 지금 이게 선을 안 그으면은요 폭력주의자들하고 선을 안 그으면요 이게 완전 내전 상황으로 가버려요. 이게. 하나 말씀드리면 윤상현 의원도 문제지만 석동현 변호사가 상당히 백골단을 시민단체 모임에서 또 공식적으로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이 소개하기 하루 전날 소개를 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석동현 변호사 법률가잖아요. 이분이 이런 선전선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출 것 같아요. 앞으로요.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왜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 안 당하냐.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화살을 이제 딴 데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의 입지를 좀 강화시키려고 할 것 같아서 이분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던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듣고 올게요. 폭력 사태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선동한 결과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좀 어떤 입장이세요? 누가 선동했죠?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죠?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한 거나 아니 그게 무슨 선동이에요? 사법부 건의를 인정 안 한 것이 취소한 그런 거죠.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질문도 팩트를 갖고 질문을 하셔야지 아무리 기자라고 하더라도 나무 들은 얘기 갖고 네. 그냥 한글 떠도는 소문 갖고 질문하시면은 네네.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선한 건 사실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저 기자의 질문에 팩트가 아니라 남의 들은 얘기 갖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없는데요.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한 거 맞고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한 거 맞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의 이제 후속작인데 그 책을 한번 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부류를 나눠요. 그러니까 표면적 민주주의자와 아니요.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자기네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크게 보면은 자기를 지지하거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위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거를 단호하게 선을 긋고 민주주의적 원칙을 예를 들면은 뭐 법원을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단호하게 긋는 사람들은 충직한 민주주의자고요. 아닌 사람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라고 보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문다라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저런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만 내가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러냐면요. 이들은 논리가 이거예요. 폭력은 안 돼. 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흥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계속 교묘하게 뭔가를 땔감을 지금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쪽으로 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공화연맹당. 결국은 이제 나치랑 손잡습니다. 이제 거의 파시즘으로 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무슨 나치가 좀 들어온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까지 극우로 그러니까 좀 타락하면 거기까지 가는지를 지금 이 역사가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리고 저렇게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1934년 그 프랑스 의회 난입 폭동이요. 거의 그 후유증이 10년 동안 가요. 10년 동안 서로 싸웁니다. 거의 내전 상황이 거의 10년에 가다가 이제 나치가 오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망한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나라가. 쌍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권영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폭력 사태 엄벌에 대해서는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양비론을 좀 끄집어낸 것 같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 주어가 이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자신들을 좀 합리화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법부를 저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리와 명분과 상황을 갖고 모면을 하려고 하거나 민주당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공격한다고 한들 저거에 대한 합리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좀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층은 결집을 할 수 있겠지만 중도층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지지율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SNS에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성체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했다.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이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는데요. 논란이 이니까 이 문장을 삭제하면서 뭐 그냥 지지하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함께 적은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실컷 때려놓고 내가 너 사랑해서 너 때린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 아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프니까 이러한 말을 쓰지 이게 정말 제정신이 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이거를 십자군의 군사 성전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도 국회의원을 했었고 지금도 대구시장 하려는 정치적인 꿈이 있는데 이런 식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듯한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 나가서 정광훈 씨랑 같이 그냥 선전선동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다. 다시는 공직을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은요. 그 정광훈이 총사령관이에요. 실제 자기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총사령관님이 뭐 지시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가 다 전쟁 용어입니다. 총사령관이고 지금 십자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전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거대한 착각 속에 있는 건데 김재원이 이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내전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광훈의 그동안 행위가 그때 한 명 안타깝게도 공수처 앞에서 분신하니까 기다려봐라. 효과적인 죽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분신하지 말고 결정적으로 좀 효과 있게 이렇게 죽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란 선동이에요. 선동. 대놓고 선동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교묘하게 줄을 저는 타는 정도라고 보고 어차피 이제 같은 부류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광훈에 맨날 힘을 얻어가지고 3번 연속 최고위원이 됐는데 정광훈은 이거는 지금 좀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최상목 대행도 지금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겨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네.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옥중 입장문 냈는데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라는 입장문을 전했는데 동아일보가 시위대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공권력이 무너지고 폭력적인 행위가 나타나는데 경찰이 관용적으로 해요? 그럼 관용적으로 하는 거는 길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 잡아가라고 저 폭도들에게 길을 터주고 안내까지 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할 일은 사회의 질서, 국법 질서를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라? 참 이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괴로워요 진짜 멘트하기가. 뭐 제정신 아닌데 그나마 옥중에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옥중에서 하는 거는 좀 저는 파괴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좀 그러니까 구속을 해서 계속 앞으로도 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더 감옥에 둬야 되는 이유가 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지금 한겨레 단독 보도가 올라왔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가졌을 때 이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쓸 수는 없냐.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쓸 수는 없냐고 물었고 이에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게 확보했다는 지금 단독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속보로.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어제 석방했거든요. 김성훈 차장이 휴대전화도 없이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검찰이 이제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이제 청구를 불청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왜 이러는 걸까요?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검찰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김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긴급하게 뭐 구속해야 될 사유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진 출석도 했고 증거인멸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러한 정말 저 경찰도 국민이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있냐라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총을 쏴서라도 좀 막아줘 그런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 지시를 수행하려고 했던 차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아니냐. 조금 더 많은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이 김성훈 씨와 이광우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특검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특검. 이 사람도 못 믿고 저쪽도 못 믿고 솔직히 지금 상황은 뭐 특검에서도 뭐 사실 영장을 뭐 기각하거나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구속 반드시 뭐 시켜야 된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한데 지금 이런 내란 상황까지 이어지니까 좀 굉장히 걱정됩니다. 예. 지금 익명의 한 경호처 직원 메시지가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공개가 됐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현재 많은 간부들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 지시를 불이행했고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조치를 예고한 상황인데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전달드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상황이라서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이다.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직위 회제를 강력히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이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럼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내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자꾸 경호처의 얘기를 언론에 알려준 사람 누구냐? 색출 작업하겠다. 그런 것조차도 상당히 경호관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걸 거예요. 딱 불러다가 너가 했어 안 했어 뭐 휴대폰 내놔봐 포렌식 할 거야. 이러한 형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준 검찰의 조치는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해 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많은 것들을 조금 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뭐 불행한 일이 생기면 뭐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뭐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직위해제를 해줘야죠. 일단은 직위해제를 해주고 요 상황이 정리돼야 되는데 검찰도 좀 문제가 있고 최상목 대행은 이제는 저렇게 폭동까지 일어났으면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좀 하셔라. 무조건 지금 뒷짐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나라가 지금 국가 신인도 떨어지게 생겨. 가장 맨날 경제 얘기하잖아 최상목이. 그렇죠. 네. 그 법원 폭동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 신인도 위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제지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도 내고 지금 엄정하게 수사도 하고 좀 직위해제 할 사람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특검법이 넘어올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하겠죠.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제 거의 뭐 조사 다 될 거 됐고 구속되고 기소된 사람들 거의 다 됐는데 특검이 과연 뭘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한 구속된 사람들 기소된 사람들을 빼고서라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호처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생각은 알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가 그냥 공수처 따로 경찰 따로 검찰 따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조사가 되고 그냥 미진하게 조치가 된다면 이거는 다른 역사적인 불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각과 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강력하게 이거를 안 하겠다, 거부권 행사해라라고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외환죄, 내란 선동죄 다 민주당이 지금 빼고 본인들 안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해달라는 거 다 했어요,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결국은 의원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